어머니, 지금 바로 60대로 돌아간다면 뭐부터 하실 건가요? 건강관리부터 확 바꿨어야 했어. 그때 방심한 탓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저라면 인간관계를 새로 쌓았을 거예요. 고독한 노년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맞아. 재정관리도 철저히 했어야 해. 그때 준비 안 해서 지금 큰일이라니까. 모든 게 60대 초반의 선택에 달려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니. 지금의 우리가 그 증거잖아. 그렇죠. 이젠 정말 시작해야 해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요. 더 늦기 전에 변화 없인 미래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6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삶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의 노후가 60대 초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느끼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결정들이 미래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말이죠. 혹시 건강, 재정,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안일하지 않으셨나요? 60대 초반의 사소한 방심이 70대, 80대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관리의 소홀함이 만성질환으로, 재정적 계획의 부재가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이 고독한 노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결정짓는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선택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각 선택들은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이 영상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60대 초반의 선택이 노후를 결정짓는다. 여러분, 우리가 6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기 인천에 사는 68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6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지. 회사에 다니면서 몸이 조금 아파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무릎이 조금씩 아파왔지만 병원 가는 게 귀찮아서 그냥 참았어요. 김할아버지는 그렇게 방치한 무릎 통증이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지금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김할아버지의 경우처럼 건강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젊음의 기세로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고 작은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방심이 나중에는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적절한 운동은 60대 초반에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에 사는 65세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박 할머니는 60대 초반에 은퇴하면서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돈을 썼어요. 아이들에게 용돈 주고 여행도 다니고. 노후 준비라는 게 막연했죠. 박 할머니는 이로 인해 은퇴 후 몇 년간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4개의 통장으로 자산을 관리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어요. 그때 미리 준비했더라면 경제적 걱정을 덜었을 겁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60대 초반에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불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4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은 지출을 계획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에 사는 66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 할머니는 60대 초반에 가족과의 시간을 등한시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저도 제 일에 바쁘다 보니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이젠 그게 참 후회가 돼요. 이 할머니는 그 후로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매주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 또한 노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60대 초반에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의미 있는 교류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60대 초반의 선택들은 단순히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밑바탕입니다. 건강관리와 운동의 중요성. 60대를 넘어서는 우리는 건강관리와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시기의 신체적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속도와 정도는 우리의 관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관리와 운동이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에 사는 70세 최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는 60대 초반부터 무릎 통증을 겪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치료를 미뤘다고 합니다. 그때는 좀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60대 후반이 되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최 씨는 의사의 권유로 발꿈치 들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무릎의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이젠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 씨의 사례는 작은 운동 습관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발꿈치 들기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3분 정도의 간단한 운동으로도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구에 사는 66세 이정혜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 씨는 60대 초반에 심각한 만성 피로를 겪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었어요. 그러다 건강한 삶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씨는 걷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걷고 틈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했어요.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걸 느꼈죠. 이 씨의 이야기는 일상 속에서의 작은 운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걷기와 스트레칭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습관은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에 사는 69세 박수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60대 초반에 건강검진을 통해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충격이었어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근감소증이라니. 이후 박 할머니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매일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운동을 통해 친구들도 사귀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박 할머니의 사례는 식습관과 운동이 건강관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백질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은 근육 유지를 돕고 신체 기능을 지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국 건강관리와 운동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와 4개의 통장. 노후의 재정적 안정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시기에 고정 수입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자산 관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서울에 사는 67세 이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하면서 재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연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친구의 권유로 4개의 통장을 활용한 재정 관리를 시작한 이 씨는 원금 통장에 전체 자산의 60%를 안전 자산으로 보관했습니다. 예금과 국채에 투자해서 이자 수입이 생기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 씨의 사례는 원금 통장을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안전 자산에 투자하여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대전에 사는 68세 김영미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김 씨는 은퇴 후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퇴직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따로 관리하니까 예산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김 씨는 연금과 이자, 수입을 활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 통장을 통해 계획적으로 지출하다 보니 예전처럼 충동적인 소비를 줄일 수 있었어요. 김 씨의 이야기는 생활비 통장을 통해 지출을 계획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산에 사는 70세 박민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비상금 통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의 일부를 비상금으로 마련해 두었어요. 덕분에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사례는 비상금 통장이 얼마나 중요한 안전장치인지 보여줍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다면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에 사는 69세 이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행복 통장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5%를 취미나 여가 활동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 통장 덕분에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즐길 수 있죠. 이 할머니의 사례는 행복 통장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4개의 통장을 활용한 재정 관리는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고독과 관계의 균형. 노년기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고독과의 싸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고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고독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독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인천에 사는 72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김 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너무 컸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그랬죠. 그러나 김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림 그리기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움을 많이 극복했죠. 김할머니의 사례는 사회적 활동이 고독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복지관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에 사는 69세 박정호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가족과 보낼 시간이 부족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더라고요. 박 씨는 주말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만족을 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족과의 의미 있는 교류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독감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또한 부산에 사는 71세 정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정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고독을 극복했습니다.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점심을 먹고 산책을 즐기곤 해요. 이런 작은 만남들이 제 삶에 큰 활력을 줍니다. 정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독감을 덜어냈습니다. 정 씨의 사례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고독을 극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에 사는 68세 이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그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돕고 있어요. 저도 제 삶을 즐기면서 말이죠. 이 할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건강한 경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보다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고독과 관계의 균형은 노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와 일상의 행복. 행복은 크고 특별한 순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발견할 때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사는 70세 김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쓸 게 있을까 했지만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아침 식사, 주변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까지 감사할 것들이 참 많더군요. 김할머니는 이렇게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며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할머니의 사례는 감사일기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대구에 사는 69세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박 씨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일상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으니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정신적으로 여유로워지고 더 본질적인 것들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미니멀 라이프가 어떻게 일상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소유를 줄임으로써 얻은 마음의 공간은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부산에 사는 72세 이명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주변의 자연을 즐깁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와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 그 자체로 감사함을 느껴요. 자연이 주는 소소한 기쁨들이 제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 할머니는 일상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감사함을 느끼고 그로 인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사례는 자연 속에서의 작은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주며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사는 68세 정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씨는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면서 하루의 피로를 잊게 되죠. 정 씨는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 씨의 사례는 가족과의 시간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족과의 의미 있는 시간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결국 감사와 일상의 행복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움과 성장의 지속성.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배움과 성장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쌓는 것은 삶에 활력을 더하고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움과 성장이 어떻게 노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에 사는 70세 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정 할머니는 손주와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배우고 나니까 손주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카톡도 주고받고 영상 통화도 하면서 더 자주 소통할 수 있게 됐죠. 정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고, 이는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정 할머니의 사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에 사는 72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못했던 취미를 이제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았고, 이는 그의 일상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취미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자기 표현과 성취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에 사는 69세 이정화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자주 갔는데 자원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지식을 나눌 수 있어졌습니다. 이 씨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자원봉사가 어떻게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봉사활동은 사회에 기여하며 스스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사는 68세 박민수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외국어 학습에 도전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공부하면서 내가 활동적이게 되는 걸 느낍니다. 외국어로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을 때마다 성취감을 느껴요. 박 씨는 외국어 학습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습은 지적인 만족을 넘어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배움과 성장의 지속성은 노년기를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삶의 철학과 태도 변화. 노년기는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삶은 소유보다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단순함과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철학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먼저 부산에 사는 73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쫓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좋은 집, 좋은 차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런 것들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더군요. 이제 이 할머니는 단순한 삶을 지향하며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조용한 산책을 통해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사례는 삶을 단순화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줄이고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는 태도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에 사는 70세 장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 할아버지는 은퇴 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장 할아버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림 그리기와 여행을 즐기며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떻게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춰 삶을 설계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또한 대구에 사는 69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을 돌아보니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 씨는 명상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명상은 단순히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에 사는 68세 박미희 할머니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미니멀리즘 철학을 받아들이며 삶을 단순화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과 걱정을 덜어내고 나니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면의 성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미니멀리즘을 통해 삶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미니멀리즘이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삶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더 큰 만족감을 주고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삶의 철학과 태도 변화는 노년기를 진정한 황금기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6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선택들이 미래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삶에 필요한 선택을 시작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 관리와 운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재정 계획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며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과 성장을 지속하며 자신의 철학과 태도에 맞춰 삶을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TV였습니다.